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데일리 퓨처 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캐스팅한 뉴스는 안면인식 기술의 천국 중국 하이테크 전체 누이 논란이라는 동아일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서 같이 퓨처 마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CCTV가 참 많은 나라긴 한데 뭐 중국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죠, 기구가. 그래서 요즘 중국에서 이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된 CCTV를 다양한 곳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그리고 또 일부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데 쓰인다라는 그런 또 비판도 있는데요.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퓨처 마킹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중국의 광둥성 둥관시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인식을 한 사람만 이렇게 휴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보면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휴지 가져가지 마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 보셨죠? 그래서 이제 휴지를 또 막 가져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안면 인식을 한 사람만 휴지를 공급하고 뭐 이런 지금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중 화장실을 깨끗하게 이용하고 뭐 휴지도 절약하고 하는 거에는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인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좀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도 지금 쓰이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기 기사에 보면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보면요. 싼둥성에 있는 타이산산이라는 관광지에서는 입장객 전원이 안면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을 내면 그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그리고 실제 입장객 얼굴을 비교해서 동일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이건 이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다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면 인식은 이제 관광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면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줄을 너무 길게 쓰고 하는 것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좀 비판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IT 기업인 텐센트는 미성년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게임을 접속할 때 안면 인식을 통해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뭐 이걸 또 판단하는 그런 지금 방식을 해가고 있고 그리고 또 공공 화장실 휴지 방금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성 항저우시 항저우가 그 알리바바가 본사가 있는 항저우죠. 항저우시는 실버타운에서 노인들의 식사 비용을 안면 인식으로 결제.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실버타운에 한정된 얘기고 이제 노인들이 결제하는 게 또 불편하고 하니까 또 좀 편리하게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사실은 또 저는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여기는 좀 뭐 말이 되게 많은 곳이죠. 소수민족 탄압을 하고 이런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이 워낙 민족이 많다 보니까 한족으로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또 작업들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소수민족의 위구르족을 걸러내는 기술 그러니까 AI한테 위구르족 얼굴을 학습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또 판단하고 판별하는 그런 지금 좀 인종차별적인 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업체도 안면 인식을 통해서 고객을 구분해서 차등을 대우한다. 그러니까 뭐 안면 인식 통해서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를 뭐 부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직업이 어떤 사람인지 뭐 어디에 사는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기반으로 차등 대우한다. 뭐 이렇게 지금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면 인식 기술이 물론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서는 써야 되겠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지금 쓰이다 보면 아무래도 그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비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개인정보나 또 사생활의 침해가 또 심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또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안면인식 기술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뭐 규제나 그 다음에 또 제도, 새로운 제도, 법 제도 이런 것들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뭐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 한국도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그 CCTV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의 동선을 찾고 뭐 이런 걸 했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전염병이 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국민들이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 방침을 지키지 않고 잘 지키지 않다면 또 언제든지 우리도 뭐 이런 안면인식 기술을 써서 추적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요즘 같은 기술이라면. 그래서 결국 뭐 시민들의 윤리와 시민들의 어떤 좀 참여가 잘 된다면 굳이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여기 보시다시피 화장실을 뭐 더럽게 쓴다든지 뭐 휴지를 막 그냥 가져간다든지 그리고 또 미성년자들이 부모님 뭐 신분증으로 접속을 한다든지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안면인식 기술은 계속 더 사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을 무조건 편하니까 쓰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도덕성, 윤리성,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성 이런 것들이 어쨌든 먼저 선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이제 이런 기술을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계 주요 도시의 인구 1000명당 CCTV 수를 보면 거의 이제 중국이 뭐 10개 중에 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가 이제 런던이죠, 런던.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래도 여기도 그 이민자들이 많고 또 테러나 이런 위험들이 지금 좀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CCTV를 많이 설치하고 그리고 시민들끼리도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여기 런던 같은 경우. 이제 위험하다. 전염병도 그렇고 테러도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그냥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자. 그래서 그런 시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생활 침해를 한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위험성이 커지니까 결국은 시민들은 안전하게 살고 싶지, 불안에 떨면서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러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면 영국이나 유럽 쪽은 또 이런 안면인식 기술을 또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CCTV에 이제 안면인식 AI 기술이 적용되고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가 또 계속 축적이 되고 학습이 되고 하면 안면인식 기술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참고로 안면인식 기술 1, 2, 3위 기업이 다 중국이죠. 중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면인식 기술 자체는 중국이 최고죠. 왜냐하면 일단 인구가 많기 때문에 뭐 빅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체제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감시를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거를 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또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마 만약에 이제 중국이 꿈꾸는 이런 그 감시 체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패치마킹해 보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런 안면식을 통해서 인민들의 그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점수. 법을 어기는지, 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하는지, 아니면 뭐 가속을 하는지 그런 걸 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화장실에서 이렇게 뭐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지 이런 거 이제 다들 그 데이터로 점수를 매겨서 이 점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가의 제도나 그다음에 뭐그 복지나 이런 거를 이제 차등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돈을 뭐 대출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이제 이게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대출도 잘 안 되고 결국은 착하게 살아라 이거거든요. 착하게. 말 잘 들어라 이거죠. 착하게 살아라. 근데 이제 이게 뭐 꼭 이제 안면 인식을 써야 되는 건지는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도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또 전염병이 터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CCTV, 안면 인식 CCTV의 또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은 테러나 이런 위험 때문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CCTV 기술이 계속 좋아지는 만큼 사용의 어떤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디 이 기술을 우리가 조금 더 꼭 필요한 곳에, 그래서 굳이 사람을 감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기서 보시는 이제 노인들을 위한 어떤 뭐 편리한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염병 시대 이제 무인화되는 이런 이제 매장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필요는 하겠죠. 왜냐면 앞으로 무인화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또 도난이나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런 일상생활에서 너무 하나하나 다 감시를 하는 체제는 바람직하진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으로 일정한 상황이 됐을 때는 뭐 사용을 해도 된다라든지 뭐 이런 좀 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걸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오늘 기사를 보고 같이 한번 테치마킹을 해봤고요. 여기 2014년에 개봉했던 로보캅
영화가 있죠. 마지막으로 아마 나왔던 로보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뒤에 또 나온 게 있나요? 어쨌든 제가 봤던 거는 이게 마지막 로보캅인데 이때 이 로보캅 영화에 보면 나오죠. 안면인식 CCTV로 범인을 찾아내죠. 분석을 하죠. 근데 그 중에 범인이 이제 그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얼굴을 완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인식이 뭐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 영화에 보면 안면인식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쨌든 지금 한 6년이 지나 2021년에 지금 실제 이제 중국에서 그런 기술을 쓰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 당시에는 SF 영화였지만 지금은 이제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라 사이언스 팩트가 돼버렸어요. 팩트. 그리고 앞으로 이용이 더 늘어난다면 진짜 범죄자를 찾는데 이런 안면인식 기술을 쓰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미래를 그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또 그런 미래가 그려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표창학생 해보시고요. 또 어떤 위기와 기회가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